몬조르노 뚜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루치아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미리 광고를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는 이제 이탈리아 랜선 투어의 첫 시작으로 로마 편의 시작, 로마에 여행을 오게 되면 패키지로 어떤 코스를 가는지, 그리고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곳들은 또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눠서 시리즈로 이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순서로 패키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중에 첫 번째로 콜로세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콜로세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콜로세움 전체적으로 외관 촬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로세움은 원래 이름은 암피테아트로 플라비우스라고 합니다. 암피테아트로 하면 이제 원형 경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형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타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원형. 그래서 플라비우스 가문의 원형 경기장이다, 이런 이름으로 암피테아트로 플라비우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른 뒤에, 그 뒤에 이제 로마를 시민들과 함께 복원을 했던 시민 황제라고 불려졌던 베스파지아누스 황제가 바로 이 플라비우스 가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기원 후 72년 베스파지아누스 황제는 여기 그 네로 황제의 황금궁전 도무스 아우레아의 인공 연못을 이제 메꾸고 그 위에다가 이제 콜로세움을 만들게 됩니다. 로마의 전체 반을 태웠는데, 그런 황폐해진 로마를 다시 복원을 하고 난 뒤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그 보상 차원에서 만들어준 종합 스포츠 센터가 여기 이제 콜로세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2년에 착공을 했는데, 이 베스파지아누스 황제는 이제 79년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의 아들인 티투스가 이제 차기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대로 이 콜로세움을 완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 완공을 할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겠죠.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텐데, 그 인력들을 다 어디서 동원했느냐? 자, 기원 후 70년에 티투스, 이제 차기 황제가 되는, 그 당시에는 이제 황제가 아닙니다만 차기 황제가 되는 티투스가 고대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멸망을 시키고요. 그리고 대략 15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 포로들 중에 대략 15,000명 정도를 엄선을 해서 이 콜로세움을 짓는 데 투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공사는 8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공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대략 4,000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11,000명 정도는 이제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데려다가 생매장을 해서 죽여버렸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한 거죠. 나중에 복수할까봐. 그래서 생매장을 해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80년에 완공된 이 콜로세움이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길이가 183m, 그리고 폭이 156m입니다. 각각 층마다 80개의 아치 형태 문이 있는데 모두 80개씩 해서 240개의 아치 형태의 문이 있습니다. 동시에 관전할 수 있었던 인원은 무려 5만 명이 동시에 관전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입석을 제외한 좌석만 얘기했을 때 5만 명이고, 노예들까지도 볼 수 있게 했는데 그 노예들은 당연히 앉지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 입석 2만 석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토탈 7만 명의 관중이 동시에 관전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컸던,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컸던 경기장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 되면은요, 서울에 있는 잠실의 주 경기장의 대략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이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퇴장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은 무려 15분에서 20분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말이 안 되죠.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아치 형태의 문이 240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이 실제 문으로 쓰여진 것은 제일 아래층만, 이 콜로세움의 엄밀히 따지면 4층까지 있는데요. 제일 꼭대기층 4층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일 1층만 실제 문으로 쓰여졌고, 나머지는 이제 데코레이션으로, 디자인상으로 그냥 아치 형태의 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각 층마다 신분이 달랐는데요. 1층에는 로마의 귀족들, 그리고 황제의 가족들, 그러니까 신분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 1층에 좌석이 있었고, 그리고 2층, 3층은 로마의 시민권자들. 이 로마의 시민권자들이라 하면 로마의 귀족과 노예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2층, 3층에 좌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대기층은 이제 노예들의 입석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퇴장을 할 때는 어떤 순서로 퇴장을 하냐면 신분이 가장 높은 순서부터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반대로 입장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신분이 가장 낮은 순서부터, 그러니까 노예들부터 먼저 입장을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황제 가족들과 귀족들이 입장을 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아치 형태의 문에 잠시 뒤에 제가 이제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아치 형태의 문, 그러니까 제일 아래층 아치 형태 문 정중앙에는 로마 숫자로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석 문을 이렇게 깎아 놓은 게 있어요. 그 양각되어 있는 숫자들이 뭘 나타내냐면 바로 출입구 번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출입구 번호들이 다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좌석표가 다 발행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부부석, 여성 전용석, 가족석, 연인석, 그리고 노예들의 입석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구멍으로 다시 나와야 됐다. 거기에 이제 숫자로 표시가 다 돼 있었고, 그리고 출입구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좌석도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층도 다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순서, 들어가는 순서, 나오는 순서,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퇴장할 때 시간이 굉장히 단축돼서 15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상이 안 가시죠, 그죠? 예. 자, 이 검투사 경기장이 만들어진 게 80년이고요. 그리고 100일 동안 완공 기념으로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대략 맹수들을 5천 마리, 그리고 검투사들은 대략 1000명 정도의 검투사들이 경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생명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기원 후 4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이 검투사 경기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시점이 어디 시점으로 이제 명확하게 나눠지냐면 바로 313년, 기원 후 313년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이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공인을 한 이후부터는 점점 이런 피비린내 나는 스포츠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성지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황 피우스 9세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생매장됐던 11,000명들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 콜로세움 내부에다가 십자가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죠. 성금요일 날, 부활절 3일 전입니다. 성금요일 날 여기 교황님이 오셔서 직접 기도회를 이렇게 집전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18세기 대략 한 25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지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 시대 때 유명한 시인이었던 베다라고 하는 시인은요, 뭐라고 읊었냐면 콜로세움이 무너지는 날 이 세상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당시까지 이 콜로세움이 얼마나 대단한, 그리고 로마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이 시 한 구절로 함축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은 간략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콜로세움을 돌면서 외관을 촬영하면서 또 부연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보시죠.
자, 정면에 보시는 개선문은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기원은 312년 정정 막센티우스를 묻히는 기념으로 원로원들이 세워준 컨스탄티누스 황제 개선문입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 샹젤리제 거리의 가운데 있는 개선문의 오리지널 원본이 됐던 개선문이기도 합니다. 자, 저 뒤에 아치 형태 문들이 보이시죠? 저기 이제 콜로세움인데, 콜로세움의 제일 안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콜로세움은 이제 삼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치 형태로 통로가 나눠져 있는 걸 보시죠? 예, 제일 바깥쪽 면, 중간 면, 그리고 제일 안쪽 면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중벽 중에 제일 안쪽 벽면이고요. 예, 이거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이제 복원이 된 모습이에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네로의 콜로소, 황금 동상을 콜로소라고 했습니다. 그 콜로소가 세워져 있던 자리에 세워진 주춧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에 네로 황제의 콜로소가 세워져 있던 자리예요. 높이 35m짜리 황금 동상이 콜로세움 꼭대기까지만큼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었던 안피테아트로 플라비우스 가문의 원형 경기장이라는 이름보다는 네로의 콜로소라고 하는 이름이 더 유명해져서 이름이 콜로세움으로 전해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이시죠? X라고 써 있고 L이라고 써 있고 V라고 써 있고 I라고 써 있습니다. 자, X는 10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L은 50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V는 단수로 5를 나타내고 짝대기 하나는 1을 나타내죠. 예. 이거를 읽는 방법은 50에서 10을 빼니까 40이고요. 그리고 V에서 1을 더하니까 V는 5라고 그랬죠. 6이 됩니다. 그래서 46번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46번 출입구. 좀 까다로운 숫자를 택했네요. 헷갈렸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로마 랜선 패키지 투어 첫째 날로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일정 중에 콜로세움 외관을 둘러봤습니다. 설명과 함께 콜로세움 외관을 둘러봤는데요, 사실 내부도 들어가는 게 참 좋습니다. 내부는 다음번에 제가 불포함, 패키지 불포함인 코스들을 보여드릴 때에 그때 예약을 하고 들어가서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 로마 공회장을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오!